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대구에는 여러 사건, 사고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취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패널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이주정 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달 동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작년만은 못한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인지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일하는데 좀 불편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날씨 상관없이 언제나 현장을 누비면서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더위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예. 조 기자님도 고참급 기자신데 우리 후배 기자에게 여름에 어떻게 일을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부탁을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기자들은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끼니를 잘 걸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제때 잘 챙겨 먹는 게 가장 큰 보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식사는 제때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기자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첫 주제는 250만 원짜리 쓰레기통 설치 논란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가 고가의 쓰레기통을 설치했거나 또 설치하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25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서구의회에서는 이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디자인이 독특한 이제 쓰레기통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공항에 250만짜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 한 개당 약 243만 원이 무려 한 4배 가까이 비싼 왜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쓰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세금 쓰레기통이다. 세금 살살 녹네, 살살 녹는다. 이런 이제 비난성 댓글들도 이어졌는데요. 네, 독특한 디자인으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느냐 아니면 예산 낭비냐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 쓰레기통의 가격은 하나에 2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250만 원. 여러분들에게 250만 원은 어떤 가치로 통하십니까? 큰 액수라고도 할 수 있고 적은 액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쓰레기통 하나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서구청에서 25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청은 서부시장 그리고 달성공원에 설치할 가로 쓰레기통 8개를 이제 주문을 하면서 개당 250만 원의 가격을 책정해 추가 이제 경정에 이제 올렸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이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서구청은 당초 디자인이 독특한 이제 쓰레기통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이제 구의회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구청이면 그렇게 이유를 밝혔다고 하지만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해명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에 대해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그러니까 해당 모양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소량 주문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이 좀 독특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손 가는 것도 많고 이게 대량 주문이 아니라 소량 주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왜 이런 쓰레기통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서구청 이제 국장급 회의 당시에 일전에 이제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이제 간담회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그 구군별로 이제 다른 모양의 이런 가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좀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토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조금 추진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서구의회가 이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네. 서구에서 250만 원짜리 고가의 쓰레기통 설치는 이제 없던 일이 된 것 같은데 네. 조 기자님. 근데 대구 안에서 이렇게 비싼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곳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공항에 250만짜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에서 예산 1,7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요. 쓰레기통 한 개당 약 243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커피 모양으로 이제 좀 독특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좀 가격이 좀 과하다 이런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그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의 가격이 보통 40에서 한 60만 원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무려 한 4배 가까이 비싼 쓰레기통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눈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 40만 원, 뭐 60만 원 정도의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굳이 왜 200만 원이 넘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동구청 관계자는 이 쓰레기통이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예산이 동구 구비가 아닌 시비로 이미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관문에 설치를 하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쾌적한 쓰레기통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애초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시비라서 괜찮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데 시비 역시 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 가격으로 섣불리 믿기 힘든 금액인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하다. 그리고 과연 이게 24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쓰레기통인가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통 모양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24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을 허투루 쓰는지 모르겠다. 좀 더 세심한 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굳이 쓰레기통을 만든다면은 일반 쓰레기통에 각 구청을 알리는 구청 로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붙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 이유가 있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해당 쓰레기통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제 SNS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도시 브랜드, 그러니까 도시 미관상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아니면 저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 누리꾼들의 이제 날선 비판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구는 지금 등 그러니까 대구 지역 주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구시 행정을 이제 지적하는 댓글들 진정한 세금 쓰레기통이다. 네. 아니면 세금 살살 녹는다. 이런 이제 비난성 댓글들도 이어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이제 디자인과 기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쓰레기통이 없는 곳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쓰레기통을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더 좋지 않았나라는 이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쓰레기통이라는 게 좀 지저분하거나 버리는 물건을 이렇게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통을 굳이 아름답게 예쁘게 해서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앞서 이 기자께서 대구 서구청에서 쓰레기통 250만 원짜리 만들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구의회가 전액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서구의회 이주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사정을 사실 좀 고려하더라도 쓰레기통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드는 게 아니냐. 이거는 좀 너무 비싼 만큼 그 금액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작은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시민 이해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시민한 사람으로서 25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길가에 세워둔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납득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금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정도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주한2군 캠프워커 부지 이전 문제가 합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5월 7일 구두 합의에만 마쳤던 것을 이제 공식 문서화하는 이제 서명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헬기장 부지 반환 승인 그리고 대구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동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요청을 하게. 주한미군이 이제 합의 공고문 그리고 공동 환경 평가 절차 요청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반환이 이제 대구시에서 대구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8부 능선까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주민분들은 이제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남구 봉독동 주민들로 예상입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구두 합의에 그쳤던 합의 사항들이 실무진들이 모여서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 부대 부사령관이 서명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 그럼 이제 대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캠프워크 이전이 이제 가시화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는 합의 서명 후에 이제 대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구 도서관 건립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명식을 가진 후에 이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방안 승인과 이제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동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등 한미 양측 실무진은 지난 6월 19일 대구 남구 캠프엘리 이제 기지사령부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요청을 위한 반환 구역 확정 및 실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5월 7일 앞서 이제 열렸던 그 회의에서 구두 합의에만 맞췄던 것을 이제 공식 문서화하는 이제 회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대구시에서 대구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8분 능선까지 이제 넘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서명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헬기장 부지 반환 승인 그리고 대구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동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주한미군이 이제 합의 그 공고문 그리고 공동 환경 평가 절차 요청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파 그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라든지 또 소파 환경분과위원회 또 이런 쪽을 통해서 환경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그 소파 특별 합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상기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반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반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새롭게 이제 진행이 곧 되겠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이제 그 부지가 그 완전히 반환이 되게 되면은 부지 안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전부터 해당 부지에 도서관,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을 짓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교육 시설, 문화 시설이 이제 남구 봉도동인데 부족한데요. 네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구 도서관이 마련되면 모든 대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주민분들은 이제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남구 봉독동 주민들로 예상이 됩니다. 예, 도서관은 그 지상 4층 그리고 지하 1층으로 그 연면적 14,900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규모로 건설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약 498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이제 지금 건축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도서관을 캠프워크 반환부지 안에 대구평화공원과 연계를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접근성이나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대구평화공원 남측 반환부지와 이제 그 3차 순환도로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약 300명 정도의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남구 곳곳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몇 년 뒤에는 3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아파트만 더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남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대표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제11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에서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퀴어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하세요. 동성애 아웃이라는 이제 티셔츠를 입고 물티슈나 아니면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 펜스를 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대구에 있는 전경들을 약 1,500명 정도를 행정 코스에 뭐 전체를 안전 펜스를 쳐가지고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퍼레이드로 인해 일부 버스 노선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을 내려주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 내려준다거나 경운기를 이제 끊임없이 울리시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이런 모습도 네, 매년 퀴어 축제 때마다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간의 갈등이 오갔는데요. 이번 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진의 열기 또한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직접 나간 이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당시 상황이 정말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를 다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동성로에는 또 이제 경찰 인력이 한 1,500여 명 정도가 정말 쫙 깔려 있다시피 해서 가뜩이나 비도 오는데 조금은 이제 우중충한 기분도 조금 들었었습니다. 날씨까지 도와주지 못해서 고생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퀴어 축제, 퀴어 문화 축제 이제 슬로건이
더 프라이드였습니다.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썼는데요. 조 기자는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올해 퀴어 축제 슬로건이 더 프라이드였는데요. 이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주자 이런 의미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올해 이제 스톤월 항쟁 50주년이었습니까? 그래서 스톤월 항쟁을 기념을 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 편견에 과감하게 맞서겠다. 그래서 광장으로 나와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우리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내용이지만 자긍심의 축제 그리고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벌였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 대구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축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스톤월 항쟁은 사실 이제 50주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주년이었는데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운동의 효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스톤월 항쟁 50주년을 맞아서 대구에서도 퀴어 해방 움직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조 기자? 네, 이게 꼭 대구에서만 이런 퀴어 해방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배진규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톤월 항쟁은 전 세계 성소수자 운동의 시계를 굉장히 빠르게 돌렸다 이러면서 대구 퀴어문학 축제도 우리 인권의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쟁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있고 또 우리의 인권도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를 즐기면서 당당하게 자긍심 넘치는 행진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요. 사실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는 유명 연예인들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잘 드러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날 하루만큼은 자긍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기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퀴어문화축제에는 대구 지역 성소수자 모임과 각 지역 인권단체를 비롯해 48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도 이제 함께했습니다. 또 주한 영국, 아일랜드 대사관, 또 벨기에, 독일, 호주 대사관들도 이제 참여를 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이제 군인권연대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북, 제주, 경남, 서울 등지에 이제 성소수자 모임도 참여를 했고 또 지역 사회에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 그러니까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배지나 이런 굿즈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다양한 이게 체험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작년에는 사실 미국 대사관에서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국 대사관이 빠졌지만 외국의 여러 나라 대사관들이 퀴어 축제에 이렇게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퀴어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약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이제 거리 퍼레이드를 벌였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퀴어를 상징하는 무지개의 깃발을 들고 중앙내거리에서 시청내거리를 거쳐서 봉산 6거리 그리고 반월당 내거리까지 약 2.5km를 거리 행진을 했거든요. 거리 행진을 하면서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많은 지나가는 시민들도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외국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즐기는 축제처럼 이날 동성애 축제도 퀴어 축제도 그런 축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퀴어 축제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날 이제 10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중구 이제 동성로 대배 앞 광장에서 이제 또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동성애로부터 탈출하세요. 아니면 이제 동성애 아웃이라는 이제 티셔츠를 입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물티슈나 아니면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동성애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노래, 율동 같은 것들을 이제 하면서 또 이분들만의 이런 또 축제와 이런 집회 같은 것들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충돌이 염려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뭐 경찰도 많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안전사고 방지에도 상당히 주의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안전 펜스를 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와 퀴어 축제 그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계속 해마다 일어났었거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모 기독교 장로가 그 퍼레이드를 하는데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가 네.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대구에 있는 전경들을 약 1,500명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는 그 행진 코스에 뭐 전체를 안전 패스를 쳐가지고 아예 그 반대하는 측과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일부 기독교 단체 회원들은 그 펜스를 띄워놓고 들어와서 이제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뭐 퍼레이드 행렬을 방해하기도 하다가 뭐 경찰에게 끌려 나가기도 하고 이런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됐었고 큰 충돌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퀴어 문화 축제 행진을 이제 대구 중앙로 버스 전용 차로를 막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번 퀴어 문화 축제 개최지와 퍼레이드 구간이 다름 아닌 이제 그 중앙로 대중교통 지구다 보니까 여기가 평소에도 이렇게 도심 한 가운데잖아요. 버스만 지나가도 좀 복잡한 그렇죠. 그래서 도심 이제 중심부에다가 이제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한때는 이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퍼레이드로 인해 일부 버스 노선이 이제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을 내려주지 못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차 운전자분들께서는 경운기를 이제 끊임없이 울리시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퍼레이드 구간 내에 있던 고층 빌딩 건물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플래카드를 가지고 이제 이제 동성애자분들, 그러니까 퀴어분들을 응원을 한다라고 박수를 쳐주시는 이제 시민분들도 계셔서 상당히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이는 행사였습니다. 네, 대구도 역시 뭐 매년 사건 사고로 좀 얼룩이 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근데 대구는 또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구에서 국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오래됐다고 하는 게 놀랍기도 한데 대구의 퀴어 문화 축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구도 사실 매년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뭐 퀴어 프라이드 이제 퍼레이드를 반대하다가 저지하고 나선 것은 물론 뭐 축제 전후로 이런 소송전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송전은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행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주최 측을 이제 명예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로 이제 고소당한 대구 퀴어 대책본부 여기는 이제 반대 단체입니다. 이제 사무총장 김모 씨에게 대구지검 이제 서부 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키대본 사무총장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키대본 사무총장이 지난 5월부터 대구 중구청 앞에서 뭐 서울, 대구, 퀴어, 음란, 동성애, 뭐 축제 결사 반대한다. 아니면은 뭐 동성로, 음란, 퀴어, 청소년들 위협한다. 또 이제 뭐 성행위, 에이즈 창궐, 그러니까 가족 붕괴, 치료비, 뭐 인생 망쳐가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부정적인 피켓들을 들고 그러니까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퀴어 단체에서 이렇게 소송을 한 거였습니다. 이제 퀴어 반대 단체들은 현장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지속할 뿐만 아니라 뭐 대구 시민 7만 9천여 명 이제의 반대 서명도 이제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때는 21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그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대구 퀴어 대책본부가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에이즈 폭증의 원인인 것처럼 우리를 공공연히 그 비난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그 명예훼손으로 해서 이제 그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혐의로 판정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구지법 이제 서부지청은 이렇게 이제 퀴어 반대 측에서 했던 시위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동성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일 뿐 이렇게 뭐 개개인에 대한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같은 표현 등으로 인해서 곧바로 이제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조직하고 참여하려는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는 보기 힘든 것 아니냐라고 해석했는데요. 이어 이제 제4차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서 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이제 주요 전파 경로인 것으로 판단하고 21만 명 이상이 키대본 주장에 동의하여 서명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가 이런 것들이 꼭 이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 대구 지역에서는 이제 퀴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대구 퀴어 문화 조직위에서 매년 해마다 그랬는데요. 올해도 사전에 이제 그 집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미리 그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집회 신고를 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제 기독교 단체 쪽에서도 같이 천막을 치고 서로가 그 집회 신고를 먼저 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퀴어 문화 축제 행사권자인 이제 대구 중부경찰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퀴어 문화 그 조직이 퀴어 축제 조직위 위원장인 그 배진교 씨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독교 단체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았었는데요. 대구 경북시 협의회 그리고 또 다른 기독교 단체 등 이런 시민단체 21곳은 지난 6월 24일이었죠. 이날 그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구경찰이 이제 그 편향적 행정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 이런 그 특정 단체 그 대표로부터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또 이제 그 대구 중부경찰서의 중구청 그 대중교통지구죠. 이곳을 왜 허가를 해줬느냐. 이건 명백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은 그 퀴어 조직위로부터 교육받은 것은 경찰의 중립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인권위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라 이런 그 지침을 받았었고 또 그 이런 권고에 따른 것이었고 또 퀴어 행사 때 그 동원되는 경찰들에게 사전에 그 충분한 인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지 어느 특정 세력의 그 지지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네, 찬반 논란이 있는 것처럼 퀴어 문화 축제 이후에 이제 우리 언론사의 기사들도 저마다 좀 색채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썼지만, 그러니까 또 이제 저희 기자들은 또 이렇게 타사 기사들도 충분히 이제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마다 색채가 다 조금 다양했습니다. 네. 기독교 계열 언론사들은 이제 교통 불편, 시민 불편, 또 이제 퀴어 반대 단체의 입장을 주로 이제 보도하고 초점을 맞췄고, 또 이제 진보 계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퀴어 축제 가 열려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이제 초점이 주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기자도 뭐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저마다 느낀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제 이날 행사에서 이제 그 반대 집회를 했었던 그 정순진 대구 경북 시협의회 동성애 대책위원장은 동성애 축제를 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나 뭐 유전이 아닌 만큼 그들이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신념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취재를 하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이렇게 조금 가판대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가 음성이나 이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숭고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고, 또 이제 화려하게 치장을 한 이제 퀴어 지지 단체자들은 외국인이었었는데 이 분을 이제 유심히 보시더니 계속 한 5분 동안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쉐임이라는 단어를
말하셨습니다. 이게 수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의 이런 행동은 수치스러운 거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폭력이나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오간 건 아니지만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참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근데 누구에게나 다 권리가 있는 거니까 지지할 권리도 반대할 권리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뭐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점이 조금은 이제 답답하기도 했었습니다. 매년 퀴어너 축제를 취재해 오신 조 기자께서도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드러내놓고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입니다. 특히 그 연예인이죠.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다가 엄청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회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이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한테도 그 하루만큼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또 우리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관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책이 있었죠. 프랑스에서 똘레랑스라는 그 말을 가져온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탁 친 적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게 필요해. 우리도 똘레랑스가 필요해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관용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독교 단체들이 그 성소수자들을 반대를 했습니다. 저들은 천성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소수자들을 만나봤을 때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사마리아인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돌을 던지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자기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전에 급물살이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방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해야. 부울경과 국토부가 함께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구 경북에서는 큰 논란이.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적 요구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한다면 과연 그런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영남권은 또다시 갈등의 그 분열을.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민간공항은 대구에 있어야 한다. 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를 해달라. 통합신공항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이나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다. 소음 피해는 군공항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공항만 이전을 하는 게 맞다. 수요가 늘고 있는 대구공항을 이전을 해야 되느냐.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추진단 군공항 단독 이전만은 불가능한데,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등 그 지역민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은 과연 대구 시민이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지가 확정된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데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군위군에 있는 우보면, 그리고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두 후보지를 놓고 지금 본격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8월에서 9월 사이에 주민 공청회 등을 거치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전 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만들고 선정 계획을 확정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민투표도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인 군위군수 그리고 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유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유치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빠르면은 아마 오는 11월쯤
이전지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군이나 의성에 공항을 건설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대구시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종전부치 가치를 이제 9조 2,70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사업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4년 군공항 이전을 처음으로 건의할 당시 이전비 5조 7,700억 원을 포함한 총 공사비를 이제 7조 2,500억 원으로 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우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데요. 이제 일부 시민 단체들도 종전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대구 시민에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국방부로부터 현 대구공항 내 군공항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거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이런 시민단체들은 과연 이게 대구시가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군공항 부지를 새롭게 찾아낸 것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4월 브리핑에서 지난 2014년 이후 이제 대구공항 인근 두 군데에서 개발과 분양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수성 알파시티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안심 뉴타운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가 계산에는 안심 뉴타운을 적용해 최근 5년간 지가 상승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방부 소유의 군공항 부지도 새롭게 찾아냈는데 이 가치를 모두 포함하면 이제 7조 2,700억 원 정도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셈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제 종전부치 가치가 이전 사업비를 충당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민 혈세를 투입하거나 국비를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제 일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군이나 의성 이 두 후보지 모두 이 금액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두 후보지는 얼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전체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큰 관건인데요. 대구시와 국방부 그리고 경상북도는 대구공항 이제 통합신공항 부지를 군공항 같은 경우는 약 669만 제곱미터 203만 평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간공항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제곱미터 약 5만 3천 평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면적을 전체 합쳐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군위는 약 9조 1,4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의성 같은 경우는 8조 8,80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 금액이라면 앞서 말씀하셨던 9조 2,700억 원이니까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는 최소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수성 알파시티하고 그 안심 뉴타운 두 부지 가운데 안심 뉴타운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안심 뉴타운은 상대적으로 수성 알파시티보다도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대구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이제 마냥 좋을 수 있을지 안 좋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민간공항은 대구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그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이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군공항만 이전을 하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전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그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약 70%의 시민들이 민간공항 존치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공항 존치를 주장하는 그 단체들은 그 대구에 민간공항이 있어야 된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 지키기 운동본부라고 있는데요. 네. 이 그 운동본부는 지난 5월달에 대구시에 그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 의회에 민간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대구시 의회에 요청서를 전달했었는데요. 대구시 의회에서도 여전히 이 주민투표를 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결정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런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남북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라는 단체도 있는데요. 이 단체는 통합신공항은 항공물류 허브공항이나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이제 소음 피해는 결국은 그 민간공항보다는 군공항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공항만 이전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지금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고 뭐 작년에도 50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600만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데 왜 이 수요가 늘고 있는 대구공항을 이전을 해야 되느냐? 대구공항은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들 단체는 이제 대구시에도 주민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이제 주민 투표는 이 사업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해명하자 이들은 이제 시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 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 투표를 이제 불허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뭐 이들은 이제 현행 대구시 주민 투표에 관한 조례 에도 다수 주민의 이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인데도 시에서는 이제 주민 투표를 불허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묶어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부울경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이제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월 2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토부 사무실에서 이제 간담회를 가지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제 합의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날 합의문은 이제 동남권 간문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논의한다는 내용과 검토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까지도 이렇게 이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부울경과 국토부가 함께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구 경북에서는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 단체장은 물론이고요. 정치권도 영남권 신공항 입지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희 경북도지사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두 분이서 공동 성명을 냈죠. 그렇습니다. 그 부울경에서 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이렇게 그걸 합의를 해서 국토부 장관과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하자마자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성명을 곧바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수차례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제 추후에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이제 일부 지자체장의 정치적 요구로 김해 신공항을 재검토한다면 과연 그런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국민들도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해 신공항 재검토를 받아들인다면은 영남권은 또다시 갈등의 그 분열을 그 갈등의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재검토를 한다면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그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부울경, TK 5개 지자체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그 논의를 다시 한다면은 이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네, 실제로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권 시장은 이제 지난 6월 25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국무총리실을 이제 방문해서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권 시장은 그 당시 김해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제 일부 지역의 재검증 주장이라고 이제 좀 강한 어투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 이제 만약 재검증 결과가 이제 김해 신공항 입지가 변경되거나 뭐 부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이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좀 강하게
했습니다. 네, 권 시장 입장에서는 6월 말에 해외 출장 계획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출장 계획을 무산시켜가면서 이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이번에 부울경의 어떤 그런 행동들 때문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통합신공항 대구 시민 추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단체인데요. 김해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정한 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폐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부울경의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적극적인 규탄을 하는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일 날이었죠. 세종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토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즉각 중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추진단은 정부에만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대구 신공항 통합 신공항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군공항 단독 이전만은 불가능한데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등 지역민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은 과연 대구 시민이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대구공항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권 시장이 얼마나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면 본인은 삼선을 안 하고 이제 중앙 정치를 노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시 삼선에 도전해서 공항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권 시장하고 시민단체가 이제 총리실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국토부는 일단 이제 김해신공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한 것은 갈등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대구 경북의 의견도 청취하고 부울경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결정 과정과 내용, 또 이제 부울경 검증단의 문제 제기, 국토부의 입장이 옳은지에 대한 내용에 쟁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공항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이제 가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자치단체장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뭐 서로 먹을 거 없는 집안에서 네가 더 가져가네, 내가 더 가져가네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라면서 뭐 김해공항이 지금대로 가면 반쪽짜리 공항이 된다, 또 이제 용량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신경을 쓰는 이유는 대구공항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만약 가덕도로 가게 되면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6년도에 동남권 신공항 결정에 대해서 TK는 대구공항을 이전해서 새로운 통합신공항을 만들고 또 PK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공항은 이제 예정된 수순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PK는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TK는 대구 통합공항을 예정대로 잘 추진하고 PK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TK는 TK공항, PK는 PK공항을 만들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공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구공항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상당한데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만 1년에 약 1,3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항공기 안전 문제로 대구 시내 전체 면적의 약 13%에 이르는
114km 정도가 고도 제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민들도 그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구공항은 이미 또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더 이상 더 추가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이고 또 대구공항이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 발전을 하는데도 대구가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그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구 공항이 근데 만약에 이전하면은 이제 고추나 말리는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도 솔직히 적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공항이 이제 현재도 연간 500만 이용객들을 넘어섰고 이제 국제 공항으로서도 지금 현재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이제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앞으로의 위상을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여객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물류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 뭐 타당하다라는 이제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공항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개발이 될까 궁금하거든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대구공항 후적지는 수변 도시로 개발하는 특화된 신도시 콘셉트를 이제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인공호수 2개를 이제 만들고 이를 연결하는 운하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신도시 내 교통망은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고 트램 정말 좋아하시죠? 네. 네, 교통과 환경, 뭐 주거 문제를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소하는 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는 밝혔습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대구공항이 군위군 우보면이나 또 군위 의성 접경지대로 이전을 한다면 지금 부산과 뭐 큰 거리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교통 불편은 좀 없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결국은 이제 군이나 아니면 의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거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해공항으로 가는 거나 그쪽으로 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지난해 그 칠곡군 동명면과 군위군 부계면을 연결하는 803 터널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또 상주와 영천을 잇는 이제 고속도로 또 개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와 이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대구 4차선 순환도로가 2020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칠곡군 동명면에서 그 북구 조야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대구와 군위 또는 대구와 의성과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대구시청에서 803 그 터널을 통과해서 군위군 우부면까지 간다면 약 3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성구의 경우에도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면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군위 서보면과 그 의성 비안면의 경우에도 대구에서 5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김해 신공항보다는 훨씬 가깝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은 전라권 그러니까 호남권과 충청권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공항으로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망이 확장이 되는 거 보면 이제 신공항, 새로운 공항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구공항 이전을 하게 된다면 대구 경북은 앞으로 어떤 변화에 직면하게 될지도 말씀을 좀 주세요. 네, 그 대구공항 이용객들이 최근 5년 동안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대구공항도 현재 이제 구조상의 한계점이 이제 뚜렷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 단순히 이제 지역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도시 경쟁력을 이제 높이고 또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구와 경북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 이제 물류와 산업 기능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경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공항 이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대구 경북 통합 공항으로 대구 경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긴 시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사 토크 이호공감 오늘은 고가의 가로 쓰레기통 설치 논란, 주한미군 캠프워커 부지 이전 합의, 그리고 대구 키어문화축제 찬반 논란, 마지막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이런 이슈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브로드 시사토크 이용감이 돕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신선한 이야기거리를 갖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